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지안초등학교 교사 정재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잠수를 잘 하시나요? 쌤은 사실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살면서 그 물에 빠진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시 물 근처에 안 가리란 법은 없겠죠. 뭐 해수욕장도 갈 것이고, 배도 탈 것이고, 또 목욕탕도 갈 거고. 물론 목욕탕 물로는 뭐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근처에 갈 건데 오늘 이걸 안다면 선생님 잠수에 숨겨진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잠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쌤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 아르키메데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생각보다 마르셨어요. 인상도 되게 인자하시죠? 공부를 잘해서 그랬나? 이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쌤도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걱정인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자,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로 이분은 BC 약 287년부터 BC 212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자,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즉 before이라는 것은 이전에, Christ는 예수님.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287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가 2308살? 어마어마한 우리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사회는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 존재했던 왕권 사회였어요. 이 당시의 왕들은 서로의 그런 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멋있고 더 화려하게 꾸몄답니다. 그래서 막 옷도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지팡이 같은 것도 멋있게 하고. 자, 그러던 와중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시대에는요, 자, 히에론 2세 왕이 살고 있었어요. 자, 히에론 2세 왕도 역시 자기를 더 멋지게 뽐내기 위해서 그날따라 왕관에 꽂혀가지고 왕관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냥 왕관을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비싼 순금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대장장이에게 여봐라, 왕관을 그 누구보다 멋있게 만들도록 하여라, 예이 하고 이렇게 대장장이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히에론 2세 왕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순금으로 만든 게 맞느냐? 아닌 것 같은데.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맞사옵니다, 전하. 네. 전화는 아닌가요? 네. 아무튼 자, 히에론 2세 왕은 이렇게 의심이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과학자를 부릅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아르키메데스예요. 자, 아르키메데스한테 이렇게 묻죠. 정말 이것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맞는가? 아르키메데스가 근데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뭐 눈에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지만 아르키메데스가 그렇다고 전 몰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아르키메데스는 오케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그래, 목욕이나 하면서 천천히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몸을 집어넣은 순간, 그렇죠, 그 유명한 유레카, 우리말로 하면 알겠다, 알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유레카를 외치면서
드디어 이 비밀을 밝혀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임금님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놀란 나머지 알몸을 입고 그대로 왕에게 뛰어갔다고 해요. 쌤이 차마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애매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드디어 알았나이다. 이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순금이랑 같은 무게의 왕관을 욕조에다 넣었을 때 분명 같은 양의 물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자, 순금이라 함은 비중이 매우 커요. 쉽게 말해서 같은 부피의 물질이 있다면, 뭐 철이나 뭐 다른 성분의 물질이 있다면 금이 훨씬 더 무거워요. 자, 이것을 우리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 왕관이 그대로 이 금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이 왕관도 비중이 매우 크겠죠. 자, 근데 왕관을 넣어 보니 물이 순금보다 더 많이 넘쳤던 겁니다. 즉, 같은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순금의 이 왕관에다가 이것저것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커져버린 거죠. 자, 이래서 히에론 2세 왕은 궁금증이 풀렸고 대장장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큰일이 났을 거예요. 자,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 바로 개념이 아르키메데스가 찾은 이 비밀이 바로 부력이라고 합니다. 자, 부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부력의 절친한 친구인 중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중력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겠지만 지구가 물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걸 발견했던 최초의 과학자가 그렇죠. 바로 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자,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하죠. 참 별거 아닌데. 그렇죠. 자, 바로 이 부력은요, 이 중력과 반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떠오르는 힘을 말해요. 이 부력은요, 기체에서도 존재하고 이런 물 같은 액체에서도 존재를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무거운 배가 있어요. 자, 무게로 따지면 몇천 톤 막 이러겠죠. 엄청나게 무겁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작 뉴턴의 말처럼 중력의 힘을 받아서 이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맞을 겁니다. 자, 근데도 신기하게도 이 물에 둥둥 떠다니죠. 그 비밀은 바로 맞습니다. 부력 때문인데, 부력 때문이죠. 자, 이 물에서 떠오르려고 하는 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 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공기 중의 기체보다는 이 기체에서의 부력보다는 중력이 훨씬 무겁기 때문이에요. 자, 물에서는 그 부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물까지만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중력과 부력이 같은 상태, 즉 이거를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이 힘의 평형 상태가 된다면, 즉 같다면 이렇게 멈춰서 그대로 떠 있게 됩니다. 이 부력의 개념을 이용한 실험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데카르트 르네의 잠수부 실험이에요. 자, 데카르트 르네는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코도 굉장히 높죠. 선생님보다 훨씬 코가 높은 것 같아. 자, 이 데카르트 르네가 최초에 발견했다고 해서 데카르트 잠수부 실험이에요. 보통 과학이나 이런 수학에서는 최초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그 원리에 붙입니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데카르트 르네의 잠수부 실험.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들 이름을 붙인 그런 멋진 원리를 찾아보길 바라요. 자, 이 데카르트 르네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어요. 이분은 1596년에서 1650년까지 사셨던 분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꽤나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약간 371년 전의 사람이에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자, 이 데카르트 르네가 바로 이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잠수부 실험을 고안해냈는데요. 자, 실험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이 있고요. 자, 가위, 찰흙, 그다음에 구부러질 수 있는 주름이 있는 빨대가 있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자, 빨대를 먼저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자, 같은 길이로 이렇게 뚝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고무찰흙을 하나 빼서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 빨대를 이 페트병 안에다가 집어 넣을 텐데요. 이 빨대가 너무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중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맞습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계속 부력이 강해서 위에 떠 있게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빨대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해주기 위해서, 중력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찰흙을 이렇게 한 바퀴 딱 감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무게가 있게 되면서 중력이 있겠죠? 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붕, 살짝 중력 때문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지금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다. 네. 자, 이제 뚜껑을 닫고요. 선생님이 옆에서 이것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면요. 자, 가라앉는 게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이 손을 떼면 오, 다시 올라와요. 또 그럴까요? 눌러보면 슉, 다시 손을 떼면 슉. 우와, 너무 신기하죠?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 르네의 잠수부 실험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보셨듯이 자, 여기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공기가 통하는 빨대를 집어 넣었어요. 자, 그랬을 때 옆에서 이렇게 힘을 눌러주게, 압력을 가하면, 힘을 눌러주면 이 빨대 안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빨대로 물이 들어가서 무슨 힘이 커질까요? 중력과 부력 중에? 네, 맞습니다. 중력이 더 커져서 무게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옆에 있던 손을 놓게 되면 빨대 안에 있던 물이 빠지고 그 안으로 다시 공기가 차게 되면서 무슨 힘이 강해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력이 강해지면서 위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 르네라는 분이에요. 자, 또 다른 부력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역시 이걸 빼놓으면 안 되겠죠. 바로 잠수함 실험인데요. 자, 실험을 통해 우리가 잠수함은 대체 어떻게 가라앉고 어떻게 떠오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의 실험 원리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준비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풍선, 테이프, 칼, 주사기, 그다음에 주사기에 꽂을 호수, 그리고 고무찰흙, 500ml 정도 되는 페트병, 그다음에 수조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칼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 칼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먼저 이 페트병 한 가운데를 자, 살짝 칼로 잘라냅니다. 자, 이것을 잘라내는 이유는 자, 이 풍선을 이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요. 너무 크게 자르면 이따가 풍선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딱 바람 빠진 풍선이 들어갈 정도로만 구멍을 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력이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고무찰흙을 몇 개 넣어줍니다. 선생님은 이 고무찰흙 우리 이런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고무찰흙을 선생님이 이 안에다가 6개 정도를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져온 자, 이 페트병인데요. 이렇게 안에 칼로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사기에 호스를 꽂을 건데요. 바로 꽂으시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 상태로 꽂아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반대편 호수에는 풍선을 매달릴 거예요. 자, 근데 풍선을 매달면
이와 같이 풍선 입이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여기를 테이프로 꽁꽁 싸서 이 안에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고 또 물도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시간관계상 선생님이 만들어 온 것으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짜잔! 아주 그냥 선생님이 철저하게 봉쇄를 했죠. 자, 이렇게 테이프질을 해도 공기가 조금씩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벌써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아까 구멍 낸 부분에 이 풍선을 집어 넣고요. 따라라란. 자, 와, 좀 모양 그래 보여도 괜찮아요. 나중에 좀 모양 이쁘게 하려면 여기다 테이프질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수조에다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사기를 연결해 볼게요. 쭉. 자, 잠수함이 잠수를 합니다. 와,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꽉 채워져 있나요? 자, 잠수함 준비됐나? 라저 됐. 자, 올라와 보겠습니다. 슉. 오, 올라왔어요. 자, 다시 잠수합니다. 슉. 다시 올라와라. 슉. 다시 잠수해라. 슉. 자, 바로 이게 잠수함의 원리입니다. 아, 방금 우리가 실험했듯이 잠수함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함께 봐볼까요? 자, 여기 잠수함은 현재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잠수함 밑부분에 물을 채우게 되면 무슨 힘이 세질까요? 네, 그림처럼 중력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바닥으로 슉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다시 떠오르고 싶을 때는 무슨 힘을 크게 하면 될까요? 네, 부력을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안에 있던 물을 바깥으로 퍼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잠수함은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잠수함 되게 어렵게 봤지만 별거 아니죠. 네, 이런 간단한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선생님이 부력과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잠수를 할 때 특별한 힘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는 물수, 누를 앞자를 써서 수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압이 느껴지는데요. 그 힘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셀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간단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주죠. 자, 압력이라 함은 일정한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뭐 어렵게 볼 수 있지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풍선이 있다면 이 풍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네, 공기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풍선의 벽에 막 부딪힐 겁니다. 그때 이 풍선의 벽에 어느 정도의 힘이 계속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요, 좀 재밌는 게 이 물에서의 압력은요, 사방에서 있어요. 즉, 앞, 뒤, 위, 아래,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대각선, 사방 군데에서 누른답니다. 자, 이 수압은 생각보다 너무나 강해서 위험할 정도예요. 수압의 무서움과 관련된 영상이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 페트병 뭐 이런 실험이 있는데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함께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수에 숨겨진 비밀, 부력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력 덕분에 이제 더 이상 물이 무섭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자,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부력을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 같은 거 여러분 학교에서 가면 그때 부력 가지고 하는 거 있죠. 뭐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자, 그것도 전부 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에 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스톡에 방문하는 날을 기다리며 선생님 모두 안녕!